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마크 트웨인의 유령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음엔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배꼽을 잡게 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마크 트웨인의 재치와 유머가 담긴 유령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한참 위쪽 오래된 큰 건물의 넓은 방을 얻었다. 그 건물의 위층들은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 고요와 적막에 내맡겨져 있었다. 첫날 밤 내 방으로 올라가던 나는 마치 무덤 속을 더듬으며 죽은 자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평생 처음으로 미신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계단의 어두운 모퉁이를 돌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얼굴에 걸려 찰싹 달라붙었을 때 나는 마치 유령과 마주한 듯 몸서리를 쳤다. 방에 도착해 곰팡이 냄새와 어둠을 문 밖에 가두고 나니 그제야 안도감이 찾아왔다. 벽 난로에는 따스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위로를 얻은 듯 의자에 앉았다. 2시간 동안 옛날을 떠올리며 앉아 있었다. 지나간 장면을 불러내고 오래 잊힌 얼굴들을 안개 속에서 다시 불러내며 이제는 영원히 침묵해버린 목소리와 누구도 부르지 않는 노래를 상상 속에서 다시 들었다. 추억이 점점 더 애잔한 감정으로 변해갈 즈음 창밖의 바람도 울부짖음에서 신음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던 빗발도 조용한 톤으로 바뀌었다. 거리의 소음들도 하나둘 사라져 마지막 행인의 발자취마저 멀리 사라지고 나자 주위는 완전히 고요해졌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외로움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옷을 벗고 발걸음을 죽이며 방 안을 돌았다. 마치 주위에 잠든 적들이 있어 그들의 잠을 깨우면 치명적인 일이 닥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 바람과 빗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덧문 삐걱거림을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깊이 잠들었는데 얼마쯤 지났는지는 모른다. 갑자기 눈이 떠지고 몸이 전율 같은 기대감으로 휘감겼다. 고요했다. 내 심장 박동만 들릴 뿐이었다. 그때 이불이 천천히 발치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누군가 끌어내리는 듯 했다.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불은 보이지 않는 손에 끌려가듯 천천히 흘러내려 마침내 가슴 위를 드러내버렸다. 큰 용기를 내어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 머리까지 뒤덮고 기다렸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힘이 작용했고 숨막히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동안 다시 가슴이 드러났다. 마침내 기운을 모아 이불을 잡아당겨 고정했다. 버텼다. 그러나 곧 미약한 당김이 시작되더니 점점 강해졌다. 마침내 소나기 힘이 풀려 3번째로 이불이 미끄러져 내려갔다. 내가 신음을 내뱉자
발치에서 똑같이 신음소리가 되돌아왔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다. 나는 피가 얼어붙은 듯 숨도 가빠지고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음에 붙잡힌 듯한 심정이었다. 그때 방 안에서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코끼리의 발걸음 같았다.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멀어지는 듯해 잠시 안도했다. 발소리는 문으로 다가가더니 문고리나 자물쇠를 건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음침한 복도를 따라 멀리 사라지며 바닥을 삐걱이게 했다. 다시 정적이 깔렸다. 흥분이 가라앉자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그저 끔찍한 꿈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곱씹다 보니 정말 꿈이라고 믿게 되었고 입가에 안도 섞인 웃음이 번지며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일어나 등불을 켜보니 자물쇠와 빗장이 그대로였다. 그 사실에 다시금 위안의 웃음이 흘러나왔다. 파이프에 불을 붙여 벽난로 앞에 앉으려던 순간 파이프가 맥 빠진 손가락에서 떨어졌고 볼에는 핏기가 사라지며 고른 숨결은 헐떡임으로 바뀌었다. 난로 제 위에는 내 맨발 자국 옆에 거대한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다. 내 발자국은 그 앞에서 어린아이의 흔적처럼 보였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 분명했고 방금의 코끼리 발자국 소리도 이제 설명이 되었다. 나는 불을 꺼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오랫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곧 천장 위에서 무거운 물체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고 무엇인가 바닥에 던져지며 충격으로 창문이 덜컥거렸다. 건물 어디에선가 문들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와 계단에서는 살금살금 오가는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스며들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때로는 그 발소리들이 내 문 앞까지 다가왔다가 머뭇거리며 물러나곤 했다. 멀리서 희미한 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슨한 사슬이 철컥거리며 계단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와 함께 중얼거림이 들려왔고 목구멍이 막힌 듯 짓눌린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이지 않는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도 이어졌다. 그제야 나는 내 방에 무언가가 스며들었음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내 침대 주위로 낯선 숨결과 탄식이 감돌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렸다. 이윽고 희미한 인광을 띠는 작은 빛 세 알이 머리 위 천장에 나타나 잠시 매달려 빛나더니 곧 떨어졌다. 두 개는 얼굴 위로, 하나는 베개 위로. 그것들은 튀듯 흩어졌고 따뜻한 액체처럼 느껴졌다. 나는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그것이 피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어서 창백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하얀 손들이 몸통 없이 허공에 솟아올라 잠시 허공을 맴돌다 이내 사라졌다.
속삭임은 끊기고 소리들이 사라지자 장엄한 정적이 뒤덮였다.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며 빛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을 것만 같았다. 공포로 온몸이 약해져 있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는 순간 내 얼굴이 차갑고 축축한 손과 맞닿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 버린 듯 나는 그대로 주저앉으며 병든 사람처럼 축 늘어졌다. 그때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은 문 쪽을 향해 사라져갔다. 그 형체 위로 희미한 빛이 번져들자 흐릿하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팔과 다리가 모습을 갖추고 몸통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슬픔이 어린 커다란 얼굴이 안개 속에서 떠올랐다. 가벼운 장막 같은 막옷을 벗겨낸 듯 벌거벗은 채 근육질의 위용을 뽐내는 카디프의 거인이 내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공포가 씻은 듯 사라졌다. 누구라도 알 수 있듯 저 너그럽고 온화한 얼굴이 해를 끼칠 리가 없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자 불빛도 다시 힘차게 타올랐다. 그때만큼 반가운 손님이 어디 있으랴. 세상 어느 고독한 방랑자가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동행을 맞이했겠는가. 아, 너였구나. 지난 2-3시간 동안 얼마나 혼이 빠져나가게 무서웠는지 몰라. 네가 와주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 의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봐.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러나 이미 늦었다. 내가 말리기도 전에 그는 털썩 앉아버렸고 의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평생 그렇게 처참하게 부서지는 의자는 처음 보았다. 그만! 이제 그만 좀 해. 가구를 다 박살낼 작정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돌처럼 굳은 바보 녀석아. 그러나 소용없었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침대는 순식간에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 와서는 쿵쾅거리며 온갖 잡기들을 몰고 다녀 나를 혼이 빠지게 해놓더니 그 예의 없는 차림새까지 내가 못 본 척 넘어가졌건만. 그런 복장이라면 교양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될 테고 설사 극장 무대 위라고 해도 네 성별이었으면 당장 퇴장감이었을 거다. 눈에 띄는 가구마다 박살을 내며 앉아버리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는 나만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도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봐. 척추 끝은 부러져 나가고 허벅지 조각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방 안이 마치 대리석 조각 창고 같잖아. 이런 주책이 어딨어? 덩치만 크지 눈치는 하나도 없구나. 그가 풀이 죽은 얼굴로 대답했다. 알았어. 더는 가구 부수지 않을게. 하지만 어쩌겠어. 난 꼬박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딱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히 그렇게 심하게 구박했네. 게다가 넌 분명 고아 신세일 테지. 자, 그럼 바닥에 앉아. 다른 건 네 몸무게를 버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네가 저 위에서 우뚝 서 있으니 내가 마치 꼬마처럼 느껴져서 대화가 안 돼. 내가 여기 이 높은 의자에 걸터 앉을 테니 너는 바닥에 앉아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자고. 그는 바닥에 털썩 앉더니 내가 건네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붉은 담요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좌욕통을 뒤집어 투구처럼 머리에 쓰자 제법 그럴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나는 불을 다시 지피고 있었고 그는 다리를 꼬아 발바닥을 난로불 앞에 내밀었다. 그 거대한 발은 벌집처럼 패여 있어 이상하게 보였다. 발바닥이랑 다리 뒤가 왜 이렇게 파였지? 내가 물었다. 빌어먹을 동상 때문이지. 6월 농장 밑에서 겨울을 버티다가 머리 끝까지 얼어붙었거든. 그래도 그곳이 좋아. 옛집처럼 정든 곳이야. 그만큼 평안한 데가 없지. 우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곧 그는 지쳐 보였다.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말을 꺼냈다. 피곤하지 않고 백이겠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 이제 솔직히 말하지. 사실 난 바로 저 길 건너 박물관에 누워있는 석화된 사내의 영혼이야. 카디프 거인의 유령이지. 저 불쌍한 몸뚱이가 제대로 묻히기 전엔 나는 쉴 수도 평안을 얻을 수도 없어. 그래서 생각했지. 사람들을 겁줘서라도 내 몸을 매장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서 박물관을 밤마다 찾아다니며 괴롭혔지. 다른 유령들까지 끌어다 도왔어.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 자정에 박물관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 이 집을 좀 괴롭혀보면 어떨까 싶더군. 내가 직접 호소할 기회만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했어. 게다가 지옥에서 데려온 소란스러운 동료들까지 있었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곰팡내 나는 복도를 헤매며 사슬을 끌고 신음하고 속삭이고 계단을 오르내렸지.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진맥진이야. 그런데 오늘 밤 네 방에 불빛이 보이길래 마지막 힘을 내본 거야. 하지만 이젠 정말 지쳤어. 제발 부탁인데 나한테 희망을 좀 줘. 나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럴 수가. 이런 업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나. 이 돌대가리 화석 같은 녀석아. 네가 그동안 해온 짓은 전부 헛수고였어. 네가 괴롭힌 건 네 진짜 몸이 아니고 석고 모형이라고. 진짜 카디프 거인은 지금 앨버니에 있단 말이야. 사실이다. 교묘하게 복제되어 뉴욕에서는 진품이라며 전시되고 있었고 정작 진짜 거인은 앨버니 박물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제발 네 뼈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얼굴에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참담한 굴욕이 번졌다. 석화된 사내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물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큼이나 사실이지. 그는 파이프를 입에서 빼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무의식적으로 예전 습관대로 바지가 있었다면 주머니가 있을 자리에 손을 찔러 넣는 신용을 하고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던 적은 처음이네. 석화된 사내가 사람들을 속여왔는데 결국엔 그 가짜가 자기 유령까지 속여버리다니. 이보게 불쌍한 유령 신세의 나를 위해서라도 제발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주게. 자네가 이런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생각해봐. 그 수치심이 어떻겠소. 그의 의젓하던 발걸음은 계단을 울리며 점점 멀어졌다. 이윽고 그는 인적 없는 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다. 불쌍한 녀석 같으니. 하지만 곧 더 큰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 녀석이 내 붉은 담요와 좌욕통까지 들고 가버렸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마크 트웨인의 유령 이야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 나타나 막 이불을 끌어당기고 사슬을 달그락거리며 계단을 오르내릴 땐 정말 등골이 서늘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붉은 담요와 좌욕통까지 챙겨서 떠나는 유령이라니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세기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카디프 거인 사건을 풍자한 단편입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화석 인간이 발견되었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묘하게 만든 가짜였던 거죠. 마크 트웨인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무섭게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허무하고 곧 웃음이 터지는 결말로 풀어내죠. 어쩌면 인생도 비슷한 게 아닐까요? 한참 긴장하며 겁을 먹었다가도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네 하고 피식 웃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 혹시 이불이 살짝 흘러내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카디프 거인이 잠시 쉬러 온 걸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담요와 좌욕통, 대야는 꼭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